세상에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누군가 위에서 시를 조종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연이 이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씨, 올해 58살입니다. 남편 박철수 씨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26살 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수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똑똑한 딸입니다. 수빈이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수빈이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연애할 생각 없어요. 일이 바빠서요. 수빈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숙 씨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딸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빈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숙 씨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철수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엄마 아빠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와 철수 씨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에 관심 없다던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정말 언제부터?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요.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이에요. 저보다 2살 위고 건축회사에서 일해요. 수빈이가 설명했습니다. 성격은 어때? 철수 씨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와 철수 씨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딸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데려와도 좋아.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 일요일에 우진이랑 함께 올게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정민호였습니다. 미숙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3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미숙 씨는 그때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같은 동네에 살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버스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정민호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숙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민호는 같은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를 다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 일을 해요. 민호 씨는 학생이시죠?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건축학과 4학년이에요.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버스에서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미숙 씨, 시간 있으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미숙 씨를 배려했고 따뜻했습니다. 미숙아, 너랑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정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민호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는 서울로 올라가 건축사무소에 취직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민호가 군대에 간 후 두 사람은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민호의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해. 널 기다리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지내야 해. 미숙 씨는 그 편지를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민호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숙 씨는 지금의 남편 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철수 씨는 정민호와는 다른 타입이었지만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이제 과거야. 철수가 내 미래야. 미숙 씨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정민호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수빈이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긴장해?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딸이 데려오는 첫 남자친구라서 그래.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수빈이가 남자친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소개할게요. 우진 씨예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정우진은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수빈이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정우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호와 닮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매가 정민호와 비슷했습니다. 반가워요. 수빈이가 우진 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는 어디서 자랐어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 다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정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정우진은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수빈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정우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청년이네.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도 정우진이 좋았습니다. 정우진이 돌아간 후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우진이 괜찮죠? 응, 좋은 사람 같아.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까요? 수빈이가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진 씨 부모님이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된다고 해요. 어떤 식당에서 만날까요?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한정식 집이 어떨까? 조용하고 음식도 좋아. 좋아요. 그럼 예약할게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뭐 입을까? 미숙 씨가 철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대로 입으면 되지. 왜 이렇게 신경 써?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첫 만남이잖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옷장을 뒤져서 가장 예쁜 옷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특별한 일 있으세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딸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용사는 미숙 씨를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를 본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졌네. 미숙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숙 씨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까지 신경 써서 착용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미숙 씨는 계속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돼서.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수빈이와 정우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에요. 수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숙 씨와 철수 씨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부모님은 언제 오세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정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었지만 진짜 미숙 씨의 첫사랑 정민호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정민호도 미숙 씨를 보는 순간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과거를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정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숙 씨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철수입니다.
철수 씨도 인사했습니다. 이혜진입니다. 반가워요. 혜진 씨가 인사했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숙 씨와 정민호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빈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네요. 떨려요. 우리도 떨린다. 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정민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 변화 없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우진이가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우리 수빈이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빈이도 정말 좋은 아이예요. 우진이가 수빈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민호 씨는 어디서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쭉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민호가 수학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예전에 건축학도였던 그가 진로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아, 수학 선생님이셨구나. 저는 회사 다녔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뭘 하세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미숙 씨와 정민호의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분이 언제 결혼하셨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30년 전이요. 정민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미숙 씨와 헤어진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우진이 태어나기 1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미숙 씨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정민호가 자신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혜진 씨를 만나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니까 우리도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좋은 일이에요.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이 기대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정민호가 미숙 씨 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씨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정민호를 만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진이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좋은 분 같아. 선생님다운 품위가 있더라. 미숙 씨가 애써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좋은 인상을 받았어. 근데 좀 긴장한 것 같았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철수 씨에게 정민호와의 과거를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진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대요. 특히 엄마를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숙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나도 좋은 분들 같았어. 그날 오후 미숙 씨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숙아, 나 민호야. 우진이한테 번호 물어봤어.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숙 씨는 놀라서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민호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위험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시내 카페 로즈마리에서. 조용한 곳이야.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정민호와 단둘이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미숙 씨는 카페 로즈마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철수 씨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민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정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인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했습니다. 앉자.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시킬까?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아메리카노로.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정민호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우진이가 내 아들이라니.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더라. 너를 많이 닮았어.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진이도 정말 좋은 아이야. 너를 닮아서 그런가 봐.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하고 수빈이 키우고.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는 좋은 분 같더라.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혜진 씨를 만났어?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부산에서 교생 실습을 할 때 만났어.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 미숙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과 헤어진 후 얼마 안 되어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왜 건축을 포기하고 선생님이 됐어?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다시 대학원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했어.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정민호가 자신 때문에
인생 계획을 바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때는 어렸잖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다니.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운명인가 봐.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행복해?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평범하지만 좋은 남편이고 수빈이도 잘 자랐고. 너는? 나도 행복해.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진이도 자랑스럽고.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완전히 솔직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지내야 할 것 같아.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겠다. 미숙 씨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겠다.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만나서 좋았어.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만남은 없는 게 좋겠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민호는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민호를 다시 만나서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친구 만나는 거 어땠어?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 많이 했어.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호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 씨는 정민호와의 만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그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득문득 미숙 씨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정민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미숙아, 자꾸 네 생각이 나. 미안해. 미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빈이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진이랑 약혼식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로 하려고 해요. 미숙 씨는 놀랐습니다. 벌써 약혼을 한다니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진이랑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부모님들도 찬성하시고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한 것은 기뻤지만 정민호와 더 자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약혼식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양가에서 함께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진이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약혼식 준비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만나서 의논해봐요. 준비할 게 많거든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정민호도 함께 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내 백화점 카페에서 만나요. 오후 2시 어떠세요? 혜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숙 씨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혜진 씨가 혼자 와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에요. 혜진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약혼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은 어디로 할까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호텔은 어떨까요?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미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몇 군데 알아봐요. 혜진 씨가 동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숙 씨는 혜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격도 온화하고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수빈이 어머니 같지 않아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도 정말 우아하세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약혼식 준비를 마치고 헤어질 때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준비가 수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어요. 미숙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수빈이와 우진이를 위해서 잘 준비해봐요.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정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민호에게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이가 미숙 씨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 고마워. 미숙 씨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민호의 아내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약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숙 씨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호와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철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약혼식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약혼식 당일 아침, 미숙 씨는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옷을 골랐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더 예쁘다. 미숙 씨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수빈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정민호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호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숙 씨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약혼식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수빈이와 우진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자꾸 정민호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미숙 씨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빈이와 우진이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젊은이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수빈이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다는 생각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민호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혜진 씨가 미숙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도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멋진 약혼식이 됐네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뜬 미숙 씨는 복도에서 정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미숙아. 정민호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 미숙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특히 혜진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랐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야. 절대 상처 주면 안 돼.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아이들의 부모로만 지내자.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다. 정민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 어디 계세요? 혜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미숙 씨가 대답하며 혜진 씨에게 갔습니다. 아, 여기 계셨네요. 사진 찍어야 해서 찾았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혜진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미숙 씨와 정민호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약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완벽한 약혼식이었어요. 우리 수빈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빈이와 우진이는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은 거의 매주 만나서 결혼 준비를 의논했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와 만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정민호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미숙 씨, 웨딩드레스는 어디서 맞출까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시내에 좋은 곳이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빈이와 함께 웨딩드레스 샵에 갔습니다. 수빈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 순간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정말 공주님 같네요. 혜진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진이가 보면 깜짝 놀라겠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민호의 며느리가 되는 딸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숙 씨는 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혜진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진이 어머니로 만족스러워. 그래? 나도 정민호 씨가 좋더라. 믿을 만한 사람 같아.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말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호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미숙아, 우리 정말 힘들지 않아.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없을까? 정말 할 말이 있어. 미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답장했습니다. 언제? 내일 오후 4시, 지난번 그 카페에서. 다음 날 오후 미숙 씨는 다시 카페 로즈마리로 갔습니다. 정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와줘서 고마워.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너를 좋아해.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 알아.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레어. 미숙 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가끔은 꿈을 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행복하잖아. 좋은 배우자도 있고 훌륭한 아이들도 있고.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 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믿고 따라주고. 그래서 더 미안해. 철수도 마찬가지야. 나를 위해 많은 걸 희생했어. 배신할 수 없어.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내자. 더 이상 이런 만남은 없는 걸로. 그래, 그게 맞아. 미숙 씨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헤어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다행이야.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게 된 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 같아. 미숙 씨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러게. 운명인가 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미숙아. 너도, 민호야.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까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철수와 수빈이만 생각하자.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 결혼식장 예약하러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보러 가는 길에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결혼 준비가 수월해요. 뭐려? 우리가 도와야죠.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요. 혜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해요? 자꾸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숙 씨는 정민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미숙 씨가 얼버무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자들은 이런 일에 서툴잖아요.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수빈이와 우진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미숙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정민호와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 관계로 말입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우진이도 멋진 신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빈이가 아버지 철수 씨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미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민호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우진 씨와 박수빈 씨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례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와 정민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양가 부모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와 정민호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빈이와 우진이를 배웅하며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정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를 묻어두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빈이와 우진이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귀여운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양가 부모들은 손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와 정민호는 이제 정말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의 돌잔치에서 미숙 씨와 정민호가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다니.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인생이 참 알 수 없어.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좋아.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게 운명이었나 봐. 미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정말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고 지금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며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이런 식으로도 이어지는구나. 자신과 정민호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들의 아이들이 만나 사랑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 만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민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다른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